이번 시간은 그 자산 배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요. 옵티마이제이션 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 툴은 여러분들이 금융 IT나 아니면 다른 계량 분석 시간에서 이제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파이낸스 쪽을 좀 더 강조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나왔던 일단 심플한 프로블럼을 볼 건데요.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은 극대값을 찾는 문제 또는 극소값을 찾는 문제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 것들이 이제 여러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볼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은 티피컬하게 티피컬한 폼은 아니지만 이쪽이 이제 만기고 이쪽이 이제 일드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만기 수익률 곡선 또는 이제 일드 커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x축이 일드를 월로 표시한 겁니다. 월별. 그래서 월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36개월 그러면 이제 3년 만기 수익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티피컬하게 보통 우리가 이 일드 커브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볼 텐데요. 이렇게 티피컬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슬로up이 반대로 되는 그런 경우요. 장기가 높지 않고 단기 이자율이 높은 이런 케이스죠, 그죠?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앞에 실물 경기가 나빠질 것 같을 때 보통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긴 기간과 짧은 기간의 수익률이니까 텀이죠, 그죠? 그래서 텀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건데 장단기 이자율의 차이. 텀 스프레드가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로 역전을 하면 그게 실물 경기가 나빠진다는 징조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만기의 그 채권은 이 주요 만기의 특정 시점에 놓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간에 값이 뭘까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커브를 일정하게 스무드하게 그려서 이제 그 값을 읽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 커브가 여기 있는 것처럼 넬슨 시겔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 넬슨이라는 분이 실은 제 논문 지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혼자 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겔이라는 학생하고. 근데 이 구조가 보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보면 타우가 만기고요. y가 수익률이죠. 그래서 얘가 타우고 벡터겠네, 그죠? 벡터. 그 다음에 그 수익률, 해당되는 수익률이 y.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개가 있다. 그러면 12개 벡터가 되겠고요. 그럼 오른쪽도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안 써있지만 1 벡터. 1111111로 된 거예요. 그죠? 1111 된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만히 보면, 이건 상수고요. 이것도 상수고, 세 개가 상수인데, 여기 램다도 실은 상수입니다. 램다. 일정한 역할을 하는 상수고요. 이 타우가, 이 만기가 벡터라고 했으니까, 램다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가로 안에 있는 숫자도 벡터일 거예요. 그죠? 벡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인가 하면 처음에 여기 1이 곱해져 있다고 그랬죠? 1 벡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만기라고 했을 때 1이고요. 그냥 111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만기에 대해서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아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만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일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괄호, 그러니까 두 번째 큰 괄호 있죠? 걔는 처음에는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얘는.
그러면 이제 요만기에서 얘죠, 그죠? 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처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만기라고 하면 베타 1 더하기, 그러니까 1 곱하기 베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거 곱하기 베타 2,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베타 3. 그럼 다른 만기건 어떻게 돼요? 다른 만기는 마찬가지죠, 그죠? 다른 만기 거는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베타 1, 2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 숫자 곱하기 베타 2, 또 거의 같은 숫자 곱하기 베타 3네요, 그죠? 그렇게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티피컬한 모양이냐? 이런 티피컬한 세 개,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곡선이고, 곡선인데, 이 세 개 곡선을 가지고 그 컴비네이션을 그려내면 얘가 이런 모양도 커브 피팅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런 모양도 되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도 되고. 그냥 단순한 형태를 만드느라고. 근데 이제 이 프로블럼은 티피컬하게 두 가지 프랙티컬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 세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디스팅트하게. 저 커브를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만기들은 괜찮은데 요 만기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요 만기부터는 얘가 두 개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프로블럼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넬슨 시겔 커브라는 모형을 가정을 하고 파라미터 베타 1, 베타 2, 베타 3, 램다를 추정하는 문제거든요. 그 네 개 숫자를 알면 이제 집어넣으면 항상 이제 피티드 밸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그 피티드 밸류를 구하려고 하는데 네 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별의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최소화시키고 싶은데 얘는 단조 감소, 단조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최소가 일어났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좀 헷갈리죠, 그죠? 여기로 컨버지 할 수도 있고 여기로 컨버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요 피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프랙티컬하게 이제 임플리멘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잘 돌아가던 커브가 피팅이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저 모양이 이제 커브가 이렇게 돼 있다가 그래서 파라미터 4개를 찾았는데 커브가 좀 더 플랫해지다가 우상향으로 싹 바뀌었더니 갑자기 초기 값에서 시작했는데 컨버지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쪽 근처에서 컨버지를 했는데 이제 일로 자꾸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컨버전스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프로블럼이다 하는 거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램다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왜 편해지느냐? 아까 1 벡터는 당연히 알죠. 모든 숫자가 1이니까. 타우를 알고 있으니까 램다를 알면 얘도 노운이네요. 그죠? 얘도 노운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블럼 자체는 막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선형의 프로블럼입니다. 최소화하는 문제. 그래서 마이너스로 해서 양변을 차분을 해서 잔차항이 나올 텐데 잔차항들의 제곱을 더해서 최소화시킨다. 근데 함수의 형태가 비선형이다. 비선형 최소화정법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램다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알려져 있고요. 얘도 알려져 있고 얘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y를 상수와 얘와 얘에 대해서 그냥 OLS 돌린 거가 똑같죠. OLS는 아다시피 그냥 팍 하면 나옵니다.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이제 프랙티스에 사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어느 특정 시점에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특정 시점에. 특정 시점에 한번 데이터를 플러스를 하고 뭐 리즈너블한 선을 찾았어요. 그 파라미터를 기록을 합니다. 4개를. 그 다음에 뭐 다른 시점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것 여러 개 많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개 많이 있을 텐데
그 많이 있는 것들을 쭉 추정해보고 이 램다를 관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램다가 많이 안 변합니다. 저게 램다가. 그래서 히스토리컬하게 쭉 램다가 매 시점마다 어떤 값이 있는지를 쭉 보고 예를 들어서 평균값을 하나 잡는 거예요. 평균값. 그 값으로 픽스를 시킵니다.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OLS를 돌리는 거죠. 그럼 항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프랙티스를 할 때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넬슨 시겔 커브를 웹을 검색을 하면 몇 개 이제 페이퍼들이 있는데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에서 이 램다 값이 어느 값이 리즈너블한가 하는 것들이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값을 여러분이 가져와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집어넣고 OLS를 돌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non-linear square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이 파라미터 값들은 x축을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는 만기를 개월로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개월로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연율화 시켜서 그래서 1개월짜리다. 그러면 연으로 보면 12분의 1년이죠. 그죠? 12분의 1. 1년이면 1. 3년이면 3.0. 뭐 이렇게. 그렇게 가게끔 하는 축을, 얘를 스케일을 바꾸면 당연히 이거의 스케일도 바꿔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라미터를 가져올 때는, 스터디에서 가져올 때는 이분들이 X축을 개월로 썼는지 아니면 여기를 연으로 표시를 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난센스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추정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 두 개가 이제 정확하게 같지가 않을 테니까 우리가 4개의 언노운 파라미터를 두고 양변에 잔차가 생기면 그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4개를 찾는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툴을 보면 이제 이비스에서는 예, 지금 이야기한 게 이거죠. 그죠? 잔차를 두고 그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4개의 파라미터를 찾는다 하는 거고요. 이비스에서는 데이터를 일들을 이제 불러와서 놓고 그냥 쭉 식을 쓴 거예요. 쭉 식을. 우리 EBS에 보면 estimate equation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y, c, ar1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y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벡터예요.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y는 c 괄호 1 첫 번째 파라미터다. 더하기 c2 두 번째 파라미터 곱하기 x 이렇게 지정을 해도 EBS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얘가 y를 읽었으면 y는 c1 더하기 얘는 베타는 뭐 c2 곱하기 하고 1 마이너스 exp 하고 마이너스 c4 곱하기 타우 만기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C3 그 다음에 곱해주고 그 식을 쭉 써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디폴트가 지금 non-linearly square거든요. 그러면 그 4개 파라미터 C1, C2, C3, C4를 찾을 거예요. 찾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프로블럼만 피해간다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샘플은 제가 보면 이일드가 이제 이일드 벡터고요. 머처리티에다가 아까 뭐 1개월,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뭐 이렇게 쭉 쓴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C1, 2, 3, 4가 전부 추정이 되면 보세요. 어떻게 했나 봤어요. 제가 그냥 다시 시리즈라는
그 커맨드를 써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yield의 fitted value를 쓰는 거예요. fitted value.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우리가 식을 쓸 때 C1이 베타 1이었거든요. C1 더하기 C2 곱하기 괄호하고요. 1 마이너스 EXP 마이너스 곱하기 C4. 그죠? 곱하기 maturity. 괄호 잘 맞춰야 되겠네. 그죠? 그 나누기 뭐 C4의 maturity 더하기 C3 이게 베타 3입니다.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yield 데이터 그걸 적어 놓고요. maturity를 적은 다음에 실은 yield는 하고 이렇게 쭉 식을 써주면 아까 그 대화창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잘 읽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는 그 다이얼로그 박스에다가 yield equal 이렇게 쭉 쓰면 걔가 추정식이 되겠어요. 그죠? yield는 하고 쭉 쓴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도 EBS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스타팅 밸류를 지금 이렇게 정했다고 했잖아요. 0.5, 0.5, 0.5, 0.5. 처음에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돌아가길 바라면서 여기 보면 이제 스타팅 밸류를 이걸 썼는데 안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 C 있잖아요. C를 더블 클릭해서 화면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edit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고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C1, 2, 3, 4가 아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edit 플러스 마이너스를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지금. 그죠? 4개 숫자를 넣었으면 4개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estimation 옵션에 가갖고 나는 user supplied를 하겠다. 그러면 EBS는 자기가 by default로 0000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0000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얘에다가 4개 숫자를 집어넣고 옵션에 가서 user supplied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다른 프로블럼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다행히도 피팅이 됐고요. 숫자들이 피팅이 됐고요. 추정이 됐고 네 번째 파라미터가 램다였는데 C1, C2 제가 먼저 쓴 순서가 C4였거든요. 그랬더니 C4가 먼저 나왔어요. 그다음에 C3가 나왔고요. C4를 보니까 0.0 뭐 56, 55 뭐 이 정도 숫자네요. 예. 이 X축이 월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아까 그 yield fit이라고 한 거 계산한 거예요. 히스토리컬한 데이터가 이 파란색이고 그 yield fit 이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넬슨 시겔 커브를 그려본 게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따라가죠, 그죠?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가우스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똑같은 태스크를 하는 건데요. 가우스라는 것들로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가우스는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제 블랭크 스크린이 나올 겁니다. 블랭크 스크린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 블랭크 스크린에서 이제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뭐 library, pgraph, 뭐 optimum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으로 끝나고요. 이렇게 슬래시 스타 슬래시로 끝나는 것. 이 안에 있는 것은 카멘트입니다. 카멘트. EBS에서 카멘트를 어떻게 썼죠? EBS에서는 어퍼스트로피를 썼죠? 이거는 이제 그 가우스에서 서플라이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가우스를 그냥 사면
얘가 따라옵니다. 그냥. 얘는 프린팅 그래프 하는 거예요. 화면에 그래프, 아까 본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얘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루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전부 한꺼번에 번들로 다 서브스크라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옵티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x라는 것을 디파인을 해서 벡터로 yield를 먼저 디파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몇 개가 쭉 들어가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curly braces로 시작을 해서 curly braces로 닫습니다. 어디에선가. 닫는데 보면 처음에는 이제 숫자가 이제 이렇게 그냥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커마를 볼 때까지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벡터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얘를 하나 쓰고 커마, 하나 쓰고 커마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것도 없이 그냥 x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x는 x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 얘가 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기로 쭉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x라는 걸 처음에 정의할 때 쭉 가서 데이터가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만기 1개월, 3개월, 6개월 그게 또 두 번째 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걔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가 yield고 두 번째가 이제 maturit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얘를 트랜스포즈에서 세운 다음에 자 maturity는 두 번째 줄이다. 를 어떻게 써요? 이 x에다가 스퀘어 브래킷입니다. 스퀘어 브래킷에 점 커마 하면 로는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로는 다 가져오겠다. 점 커마 두 번째 열, 두 번째. 그럼 yield는 첫 번째 열이니까 x 스퀘어 브래킷 점 커마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ield하고 maturit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을 줄 때 나는 0.5를 0.5 4개 숫자를 벡터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했냐면 이 가우스에 있는 함수인 ones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는 함수는 보통 괄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괄호에서 얘는 인수를 두 개를 받는데 첫 번째는 얘가 행이 몇 개냐 다음에 열이 몇 개냐 그래서 4 by 1이다. 그래서 이 ones라는 것은 4 by 1의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1111로 채워놓는 함수예요. zeros라는 함수도 있어요. zeros. 말 그대로 0으로 채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1111 벡터 만든 다음에 곱하기 0.5를 하면 다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0.5. 그래서 B0는 이 curly brace 열고 0.5,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라이브러리를 어태치를 했는데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optim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을 하면 얘는 두 개를 여러분이 서플라이 해야 되거든요. 초기값이 뭐냐? 두 번째는 그 sum of squared residual 그 목적 함수 최소화하려는 함수가 어디에 있느냐? 요 이름에 define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mpersand 곱하기 ampersand obj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대로요. 이건 address 뜻인데 기술적인 거니까 그냥 ampersand 사인이 요거 있죠, 그죠? 들어가고 요 이름의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그래서 얘를 콜을 하면 얘를 받아가지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다, 얘가. 그래서 sum of square residual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변화시켜서 또 구해봅니다. 계속 해봅니다. 반복을 하면서 언제 요 값이 최소화가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 끝나면 컨버지를 하면 얘가 이거의 파이널 값입니다. 얘가. 그리고 그때의 그 sum of squared residual이 얼마냐? 펑션 값이 여기 나옵니다. 펑션 값. 그 다음에 얘는
이 함수는 이 함수의, 그러니까 이 목적 함수는 이 파라미터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1차 미분을 하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1차 미분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함수 값을 구해봅니다. 도함수 값이 0에 가까운 숫자가 4개가 나오면 컨버지가 제대로 됐다. 이제 그런 뜻이 되고요. 얘는 이걸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그 어떤 에러 코드가 되겠어요. 에러 리턴 코드. 그래서 0, 노 에러 이게 나오면 이제 딱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파라미터의 최종 컨버지 하는 값, 그러니까 이 값을 계속 조금씩 변화시켰는데 이게 더 이상 최소화가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이비스에서는 거기 t 밸류도 나와 있었잖아요. t 밸류, p 밸류도 나왔고. 근데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얘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앞에 걸 봤으니까요. 이 fitted value는 아까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maturity를 x축에다 놓고 yield하고 fit을 이렇게 그리고 싶잖아요. 지금 여기 그리고 싶죠, 그죠? 어떻게 했나 봤더니 프린트 그래프, p 그래프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캐터 다이어그램, xy 플롯을 불러와서 인수는 x축이 뭐냐? 그 다음에 y축에 가는 변수가 뭐냐? 변수가 yield다. 그러면 maturity하고 yield하고 이제 이렇게 선이 나올 거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그죠? fitted value가 또 있잖아요. 두 개를 동일한 x축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얘를 놔두고 옆에다 붙이면 되는데요. 어떻게 붙이느냐? 옆으로 이렇게 딱 붙일 때. 그러니까 벡터가 이게 있고 벡터가 있을 때 붙이려고 그러면 얘를 틸다로 붙입니다. 틸다로. 이게 틸다 표시 있죠, 그죠? 어떤 벡터가 있고 얘를 밑으로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 broken bar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broken bar. vertical bar라고 그러죠? 네, vertical bar.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뭐 요거죠. objective function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obj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obj라는 이름은 이렇게 주고요. 시작을 proc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procedure 해갖고요. 그러니까 서브루틴, 뭐 함수, function 그런 뜻이 되겠어요. 얘는 이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이 이름을 리퍼하면 이제 이 코드로 이제 들어올 텐데 기본적인 구조가 보니까 proc 어떤 이름 인수로 시작해서 return procedure 해갖고 return하는 값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ocedure가 끝났다. end procedure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문법이 이렇게 이름, 인수,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옵티멈에서 그 이니셜 게스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거의 함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의 함수가.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보니까 F 트랜스포즈 곱하기 F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F 트랜스포즈 F. F가 뭔가를 봤더니 대부분 다 여기 있는 것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벡터입니다. 컬럼 벡터거든요. 그래서 yield는 이 함수 밖에서 정의가 됐죠. 그죠? 앞에서 정의가 됐습니다. 데이터, yield. 그래서 yield는 벡터죠. 그 다음에 자 C1 얘가 들어왔으니까 얘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아까가 똑같습니다. 쭉 그죠? 그 식을 썼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잔차가 되겠네. 잔차항 벡터. 그러니까 given C에서 파라미터에서 데이터고요. 계산을 해왔더니 얘가 잔차 벡터가 나왔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돌린 거. 그러니까 F 트랜스포즈죠. 이었고요. 그 다음에 F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걸 곱하면 한 개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sum of squared residue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기서 F가 있고 F가 있으니까 곱해라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 다음에 얘를 전부 더해라. 곱한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행렬 연산을 쓰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은 실은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게 친숙한가에 따라서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요. 더 복잡하게 쓸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루프를 안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행렬 연산이 되면 행렬로 처리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 식에서는 아까 EBS에서는 걱정 안 하고 그냥 머처리티니 뭐 yield니 막 썼는데 여기서는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아까 그 두 번째 팩터 이렇게 오는 이 수평선이 아니라 좀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그거 있죠. 그거를 디파인을 할 때 여기인데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나누기가 있고요. 아까 보니까 1 마이너스 뭐에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나누기를 할 때 점 나누기를 했네. 점 나누기.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벡터예요. 분모도 벡터예요. 차원은 맞는데 얘를 얘로 나눠라 라고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벡터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벡터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엘리멘트 바이 엘리멘트로 나누라는 거예요. 순서가 맞게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점 나누기를 합니다. 엘리멘트 바이 엘리멘트를 곱해라 그러려고 그러면 점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코딩에서 차이점입니다. 근데 EBS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알아듣죠. 그래서 sum of squared residual을 리턴에 보낼 텐데 얘를 이제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계속 언제 얘가 최소화가 되는지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EBS 가우스에서 해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요. 다 똑같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 그레이디언트라고 해갖고 아까 봤던 1차 미분한 값들 있죠. 대부분 뉴메리컬하게 0이죠. 그죠? 0, 0, 0.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우스라는 랭귀지면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랭귀지가 또 있어요. 매틀랩이라는 게 있어요. 매틀랩을 아마 공대에서 더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매틀랩도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열이 두 개가 있는 어떤 행렬이 있다. 두 번째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그게 이해하고 조금씩 규칙이 달라서 그렇지 그 규칙만 이해하는 순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모든 로직이 100% 정확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99.9% 정확하면 결과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딩은. 그래서 이 코딩을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먼저 소프트웨어 해보는 거예요. EBS에 먼저 해보는 거예요. EBS에서 이 답을 먼저 보고요. 내가 똑같이 만들어낸지 보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EBS에 비하면 이게 더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근데 C라는 랭귀지는 더 파워풀한데 더 원시적이에요. 더 많이 막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일반적으로 개발 타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럼 C를 하기 전에는 뭐를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이 새로운 C 코딩 같은 걸 할 때는 뭐 가우스가 편하다. 그러면 가우스로. EBS가 편하다. 그러면 EBS로. 세스가 편하다. 세스로. 먼저 결과를 먼저 내서 벤치마크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코드를 딱 했을 때 돌려서 같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은 패스를 한 거죠. 그죠?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가면 결국은 심각한 코딩은 C로 하게 되는데 왜 C로 하냐면 C로 해서 여러분이 컴파일을 딱 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기계어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코드를 아무리 봐봤자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카피라이트를 지킬 때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C를 하거든요. 이런 코드는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텍스트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함수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추정하는 걸 처음으로 했다. 그럼 이거를 C로 DLL로 만들어서 스크램블 해갖고 어디 그냥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DLL을 사서 그 자기 코드에다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DLL이라는 게 일종의 아까 봤던 이 프로세서처럼 함수거든요, 함수. DLL은 더 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림이 똑같은데요. 여러분이 뭐 똑같은 작업을 엑셀로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엑셀로. 그래서 엑셀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코드를 볼까요? 이 파일을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머추리티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18개 만기가 있네요. 18개 만기. 그 다음에 얘가 yield고요. 그 다음에 여기 yield 마이너스 fit니까 이게 잔차항이네요. 잔차항. 잔차항은 당연히 쓰는 게 막 지저분하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쭉 썼죠. 그죠? 보니까 B2는 얘고요. B2는 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괄호 쭉 있는데 달러 G 달러 2 돼 있네요. 그러면 G가 이거죠. 그죠? G2 그래서 G2 셀인데 G2 셀을 항상 똑같이 그 셀만 보고 있어라 그러려고 하면 달러 표시를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 셀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이더라도 얘는 안 변하는 거죠. 얘를 그냥 G2라고 해놓으면 다음에 얘를 카피해서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이게 G3가 될 거예요. G4 이렇게. 여기 이니셜 컬럼에 C1, C2, C3, C4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처음에는 복잡하게 써야죠. 그죠? 쓴 다음에 엔터를 하고 요게 보면 요게 스퀘어가 있죠. 그죠? 얘를 잡아 끌면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시키면 주르륵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셀을 제곱해라 해놓고 이 셀을 또 끌고 오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얘를 썸해라. 그죠? 요거. 그래서 이니셜 개수를 줍니다. 이니셜 개수를 주고 이 셀을 최소화해봐라 한번 하면 되겠네. 그죠? 아까는 우리 저걸 썼지만 이제 솔버를 쓰면 되겠죠? 솔버가 어디에 있죠? 이제 요 셀을 미니마이즈 할 거고 얘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 5.3 5.39만 변했는데 그림이 막 변했네요. 그죠? 제가 링크를 시켜놨거든요. 이 fitted value 어디선가 구해갖고 이게 실제 값, 이게 fitted value인데 fitted value에서 아까 5. 첫 번째 파라미터 5.01인가 뭐 5.1인가 됐었는데 그걸 제가 5.3으로 바꿨더니 다른 fit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손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언젠가 제일 크로스 할 때까지 찾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솔버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목적 셀이에요. 어디 있냐면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의 해찾기. 그래서 최소 값을 찾겠다. 달러 D 달러 20 여기죠. 목표가 어디냐? 저 셀을 최소화하겠다. 그 다음에 변경하는 셀이니까 얘를 딱 누르면 나가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가 G2에서부터 G5까지 다 나올 거고요. 제약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추가 아니면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해찾기 버튼을 누르는데 저쪽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 놓고, 얘가 바뀔 거예요, 얘가. 찾기. 결과 나왔는데, 확인을 누르면,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뷰스나 가우스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같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B0의 값들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그냥 초기 값을 아무 값이나 여기다가 집어넣고 하면 잘 못 찾습니다. 그냥 민감한 문제가 돼서. 네, 민감한 문제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는 레퍼런스 값을 넣고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을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회찾기가 처음에 보면 없었죠, 그죠? 얘가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찾았죠? 홈에, 여기 옵션에 가서, 추가 기능. 에 가서 어디 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처음엔 디폴트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동해갖고 뭐 계속 이제 따라가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됐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렉처 노트 9부터 할 그 내용인데 이제 프로블럼이 이제 이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는 그 전에 그 해찾기 같은 경우에 엑셀에서는 보니까 이거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극소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타겟 밸류를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얘가 맥스, 그러니까 최대, 최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적한 값인데 이 값을 뭐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 아까 옵티멈이라든가 아니면 매트랩에서 지원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대부분 다 미니마이즈를 하게끔 프로블럼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그래서 이렇게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는 이렇게 셋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됐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티피컬한 문제는 우리 지난번에 도입했던 그 에세 클래스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에세 클래스에 시그마가 있고 기대 수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에세 클래스 1, 2, 3, 4, 5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5개의 에세 클래스를 묶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프론티어가.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거 가지고 달성을 못하지만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저기에 있는 세타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샤프 레이셔라고 부르는데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했을 때 탄젠트가 되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선상에는 포트폴리오가 가는 거죠. 그죠? 얘는 개별 자산, 개별 자산, 개별 자산, 개별 자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과 위험인데 이제 그걸 컨비네이션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 선상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 점 빼놓고는 요 점들은 이제 가상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축도 기대 수익일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 될 수 있고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같이 씁니다, 이거를.
그랬을 때, 저기에 있는 프로블럼은 뭐냐면, 요 기울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 기울기를.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위험. 위험이죠. 그죠? 이 차이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위험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 얼마 드느냐. 그게 샤프 레이쇼예요. 그래서 얘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을 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샤프 레이쇼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위험당 초과 수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피리어한 거죠. 그죠? 이 선상에서. 일로 갈 수 있는데. 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선상에 어디로 가는가는 포트폴리오 웨이트. 이게 I 했을 때 I는 1부터 2부터 5라고 했으면 전부 더해서 1이 되게끔 하는 이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요점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얘를 극대화시키는 이 선이 아니고 요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는 요점이 아니고 요점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때의 웨이트가 얼마냐. 그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이제 컨디션이 붙습니다. subject to 5개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 웨이트는 전부 더해서 1이 된다. 이게 이제 full investment 조건이고요. 지금 보통 이제 실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뭐 10%든 15%든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이 나오면 살려고. 현금도 일부 이제 엘로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현금은 얻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퍼튜니티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 티피컬한 프로블럼에서는 현금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투자한다. 더해서 1이다 하는 거고요. 그냥 투자 비중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숏셀링이라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식을 삽니다. 안 좋은 걸 삽니다. 얘가 폭락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사요. 사가지고 얘를 다른 데 투자를 하고요. 나중에 얘를 현금화를 시켜요. 그래서 얘가 값이 실제 떨어졌을 때 낮은 값에 돌려주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파이낸스 교과서를 보면 파이낸스 사상 이게 제일 굿딜이다 이게. 내 것도 아닌 걸 사가지고 팔아서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파이낸스에서 제일 좋은 그거다. 그래갖고 실제로 이런 그 숏셀링 하는 스트래티지를 하면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120, 30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30% 숏셀링을 해갖고 내가 포지션을 120까지도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120%까지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프론티어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그거죠. 공매도. 네, 공매도. 그래서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그 미국 시장을 어택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난 숏을 가야죠. 그죠? 네.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그 반군들이 아마 움직였을 것이다. 이제 미리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W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근데 이 W에 대해서 초이스 베리어블인데 여기 W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W에. 근데 실은 여기 숨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숨어 있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수익률의 투자 비중만큼을 곱해서 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W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네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 있죠. 포트폴리오의 시그마는 5개 자산의 코베런스의 포트폴리오 웨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인 식들인데 행렬식으로 쓰면 이렇게 간단히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는 개별 자산군들의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투자 비중을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뒤에 곱해주면 한 숫자가 나온다. 한 숫자. 스퀘어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버한테 시키면 되겠네, 그죠? 시키면 되겠어요. 솔버한테 시키는 거는 좋은데 이게 프로블럼이 딱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나 이렇게 한 번 하고요. 또 맥시마이제이션을 또 한 번 하고 이걸 여러 번을 해야 레이가 쭉 움직여 봐야 더 이상 여기는 이제 허공이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용하는 이그젠플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그냥 아비트러리한 그 이그젠플이고요.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주고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여기다 줬어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그 다음에 자산이 지금 4x4니까 자산군이 4개인가 봐요. 그죠? 4개. 그래서 포트폴리오 웨이트 1, 2, 3, 4고요. 요 셀은 얘를 더해서 1.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얘들이 각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고 싶고 얘를 더했을 때 이게 100% 1이 되도록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이게 주어졌을 때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주어지면 한 점이 발견되잖아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이거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약간 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하면 당연히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쭉 변화시키면서 요 점을 찾으면 요게 트레이스가 되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는 내가 요것만 가지고 있는데 얘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맥시마이즈 시키면 한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점이 이렇다면 이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올려서 다시 찾으면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그래서 이 점을 트레이스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값이면 여기서 하는 거고요. 현재 이 값이 이거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복 계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세팅하에서 이 주어진 거에서 그 포트폴리오의 세타 여기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계산 여기서 했고요.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여기서 계산했고 그 다음에 그 샤프 레이쇼를 여기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기본 이거 하에서 얘를 변화시켜서 얘가 언제 극대화되는지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hopefully 얘를 조금 변화시켜서 다시 얘를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웨이트를 구하고 계속 그걸 하고 싶어요. 나는 웨이트만 알면 이 점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웨이트만 알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일이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샘플로 올려놓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efficient frontier가 아마 한번 이게 이제 그건데요. 동일한 세팅입니다. 지금 5%로 되어 있네요. 그죠? 5%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얘가 되어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의 미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이거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웨이트죠, 그죠? 웨이트를 이렇게 놓고요. 얘를 이렇게 놔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한 숫자가 나오겠죠. 요거일 때, 기본 이거 하에서의 기대 수익률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요 셀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먼저 하고요. 하이라이트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두 개를 곱한대요. 그냥 M 멀트예요. M 멀트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개, 두 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걸 곱하겠대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G4, G7이니까 얘네요. 그죠? 예. 여기 있는 거는 뭔가 봤더니 C12에서 C15을 트랜스포즈 한 거네. 트랜스포즈. 그래서 이건 엑셀 커맨드로 그래서 요 셀에 가서 equal M 멀트 치고요. 괄호 열고 트랜스포즈 괄호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싹 긁어와서 닫고 카마 그 다음에 요거 싹 긁어와서 넣고 닫고 쳤죠. 그죠? 길게 쳤죠? 그 다음에는 엔터를 안 치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칩니다. 나는 매트릭스 연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매트릭스 연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2x3고 3x4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하나, 두 개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디멘션이 맞아야 이제 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 멀트하고 여기 요 셀에 시작해서 요 셀까지를 하이라이트를 시키면 나오겠죠. 그럼 요 셀부터 요 셀까지다 할 거예요. 그 두 커마하고 요 셀부터 요 셀까지다 라고 이제 여기다 쓰고 싶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2x4죠. 결과가. 그러면 답을 넣고 싶은 지역에 2x4 지역이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하이라이트를 먼저 시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시키고 요 맨 첫 번째 귀퉁이에다가 올라가서 쓰는 거예요. M 멀트 equal M 멀트 이거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면 여기에 이제 2x4로 하나, 둘, 여기 네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에어리어를 이렇게 쉐이드를 먼저 처음에 포인터로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과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2x4면 이렇게 해놓고 equal M 멀트 이렇게 해서 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마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닫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결국 보면 여기도 보면 결국 퍼티플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니까 아까 W 트랜스포즈 곱하기 코베런스 곱하기 W 세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개를 곱하는 거니까 두 개 먼저 곱하고 그다음에 두 개 곱한 거에다가 하나 곱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다 한 거를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니까 스퀘어 루트에 M 멀트 하나 들어가고 여기 M 멀트가 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하면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mean 마이너스 리스크 프리 레이트 나누기 얘가 이거죠.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찾기에 가서 이제 목표 셀을 먼저 하이라이트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뭐를 극대화할 거냐 극소화할 거를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하고 데이터 해찾기 목표 셀이 얘고요. 최대값을 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변경할 셀은 얘다. 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는 예를 들어서 셀 참조
얘가 여기 보니까 greater than equal to 돼 있죠, 그죠? greater than equal to 여기에 0 하면 되겠네요, 그죠? 0. 그래서 얘는 일단 하면 요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얘가 1이다 하는 조건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 셀을 define 할 때 이 셀은 equal sum 괄호 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셀 equal to 1 이렇게 해놓으면 컨스트레인트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라그랑지안 아시죠? 그죠? 라그랑지안. 그 다음에 뭐 부등호 제약 조건이 들어가면 뭐 쿤터커 뭐 컨디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극대극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해찾기를 해보면 확인이거든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옮겨갔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푸른 게 이거였었죠? 그러면 RF가 0.05일 때 포트폴리오 8.76이라고 했으니까요. 8.76이면 8.59 이게 9%니까요. 요 점을 발견한 건 요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가 1% 그러면 0.1로 두고 하면 얘가 0.45쯤 나오겠네요. 해보면 되죠. 얘가 0.1 정도를 하면 그리고 데이터에서 찾기로 보면 왜 자꾸 옆에 집으로 넘어가죠? 못 찾네요, 그죠? 10%로 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10%인데 여기서는 못 찾네요. 네, 맨 마지막 거에 다 집어넣어요. 맨 마지막 거에. 너무 높은 걸 썼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낮은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10%가 여기니까요. 여기서 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못 만나고 이제 이게 맥시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셀 같은 것을 허용을 해주면 네거티브 웨이트를 허용을 해주면 이제 이런 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를 쭉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걸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제 이걸 하냐면 간단한 이 작업을 이제 반복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개발 도구가 있어요. 개발 도구에 가보면 여기에 매크로 하고 제가 하나 써볼까요? 트라이얼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서브 트라이얼 괄호 엔드 서브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매크로라는 것은 일종의 함수죠. 내가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어디선가 명령을 내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매크로입니다, 이게. 네, 매크로 만들기 했죠. 이름을 줬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듈 4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제가 모듈 4에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구에 매크로에 가서 아무런 이름이 좀 없죠, 그죠? 지금 이게 하나가 더 열려 있어서 여기 있는 매크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블랭크인데요. 데이터, 개발 도구,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트라이얼이라고 주니까 만들기. 이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여기 모듈 1이라는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 파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 거기에 필요한 함수들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매크로는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적절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그런 여기 있는 그 서브 함수를 카피해 놓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 된 다음에 코딩이 있을 때 실행을 시키면 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요.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조금 전에 그 매크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버튼은 어디 있나요? 버튼은 개발 도구에 삽입 버튼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을 줬나요? 개발 도구에 삽입 버튼. 이게 지금 단추 2 클릭이잖아요. 단추 2 클릭. 새로 만들기. 그러면 보니까 여기 서브 단추 2 클릭 괄호.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동시에 똑같이 써주면 얘를 누르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일단 올려놨으니까 여기 이 폴더에 여기 VB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제가 쭉 좀 써놨거든요. 좀 버전 미스매치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막 본 거와 마찬가지고요. 화면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얘를 리셋을 시키면 안 하죠. 얘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일단 이 그림을 다 지우려고 그래요. 기본 데이터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 조금 전에 그 일을 반복을 한 거예요. 다시 채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한번 떠들어 보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볼 때 여기 보면 여기 텍스트 상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리절트다 그러면 리절트는 여기가 리절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어떤 셀을 정의해 놓고 여기에 대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my area. 잘못 썼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요. 얘가 my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들을 여기다 my area에 첫 번째에 써라. 두 번째에 써라.
줄 바꿔서 여기 써라, 여기 써라.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좀 쉬울 거고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걸 바꿔가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얘의 이름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constant. constant 하면 얘로 가는 거고요. 얘는 뭔가 봤더니 x1이 얘고요. x2가 x4가 얘네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얘가 기대수익,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표준 편차, 여기에 x1, x2, x3 이걸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하는 요 버튼하고 요 버튼이 요걸 누르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에 가보면 이게 지금 아마 모듈 1일 거예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요게 작동을 할 겁니다. 요게.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메모 펑션을 써서 그 result라는 그 에어리아를 점 clear contents 다 지워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돌아가서 range를 먼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일을 쭉 하라는 거거든요. 이 일을. 그게 이제 쭉 써가는 이제 그거를 쭉 해라. 근데 그 전에 이 solve라는 것은 아까 특정한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서 해를 찾은 그것만 하는 또 하나의 여기 함수가 있어요. solve. solve 보니까 B20세를 maximize 해라. maximize는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웨이트인데 얘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런 코드들은 어디서 오느냐? 뭐 기존에 있는 코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한번 떠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괜찮은 그런 그 VBA 코딩 그거고요. 이걸 많이 하는 데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융 IT에서 이걸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여기에 시켜서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 목요일 날이 우리 또 한글날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제 클래스가 없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텐데요. 그때는 이제 렉처 노트 이제 9번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자산 배분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의 기본적인 로직들, 뭐 이런 것들을, 툴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도 이렇게 간단한 이걸 찾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버라이어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우리가 53명 클래스인데 자료 다운을 받는 사람이 53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10개씩 카운트를 하는 건가? 혹시 주위에 아까 친구들 중에서 좀 저거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부지런히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진도상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일찍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일찍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공고를 하고 특성화 사업에 맞게끔 이제 퀀트하고 빅데이터 쪽을 좀 이제 점프 스타트 좀 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